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초정리력, 어색하네요. 저자특강 강의를 맡은 이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힘세번 시작. 이재덕 의원, 이재덕 의원, 이재덕 힐.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늘 이 공간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렇게 낯뜨겁고 낯설고 어색하고 뻘쭘한지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초정리력이라는 책으로 저자특강을 하기 때문에 좀 낯설고 조금 어색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우리 오늘 그 선배님들 책이 있는 선배님들은 그 저자특강을 듣는 우리 어찌 보면 저도 이제 강경 대표님한테 배운 건데 첫 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저는 이제 좀 티를 내고 싶어가지고 책 나오자마자 저한테 사인을 했습니다. 독자 이재덕이 저자 이재덕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쪽에 쓰거나 아니면 한 장 넘기셔가지고 우측 상단에 오늘 날짜를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024년 12월 아직 이제 오고 있습니다. 1월 20일인가요? 20일이고 또 우리 양재나비 저자특강이라고 한번 적어두시면 이 날짜하고 기록이 만나면 저는 역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책을 읽을 때 그날의 날짜를, 그러니까 뭐 구매했는 날이든 아니면 이걸 보기 시작했는 날짜를 적어놓으면 제가 몰랐는데 이게 너무 이제 빠르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의식을 못했거든요. 오늘자로 오늘자라기보다 올해 제가 이제 우리 강경 대표님 만나서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바인더 그리고 독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시간 동안 랩을 해라고 해도 전 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장표가 일단 많이 못 줄였습니다. 장표가 오늘 제가 알기로 한 150장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장표가 거의 다 사례고 예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이 좀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늘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전작인 어쩌다 도구를 2019년 1월달에 내고는 얘를 소개할 때 옆에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책 또는 다른 걸 한번 넣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당당하게 초정리력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의 농도를 위해서 한번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를 오늘 처음 뵙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하고 이제 얼굴을 알거나 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조금 제가 배경 지식을 덜 이야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다 도구란 책이 첫 번째 도서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날 감사하게도 어쩌다 도구란 책을 냈고요. 그 책의 컨셉을 조금 이해하시면 요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데 밖에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서 지금 얼굴이 많이 굳어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엄청 불통하는 강의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앞뒤 좌우로 시간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눈인사하면서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앞뒤 좌우로 허리 돌려가지고 우리 아들내미요 혼자 누가 이렇게 외롭게 아빠 어디 갔어? 이제 뭔가 좀 순환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제 좀 순환이 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그 느낌 아시죠? 저 오늘 좀 까불렁거리면서 편하게 하고 싶은데 저기 우리 제 멘토인 강경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어색할 거거든요. 그래도 오늘 우리 양재나비의 걸음이자 뿌리이자 씨앗인 우리 대표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쩌다 도구란 책이 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성적인 맞입니다. 왜냐면 초정리력이 둘째잖아요. 얘는 뭔가 풍파를 맞고 애가 엄청 좀 릴렉스합니다. 근데 둘째는 좀 달라요. 딱 느낌이 어때요? 좀 이성적입니다. 살짝 차가워요. 뭔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좀 스킬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정치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 책은 뭘까요?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이 뭘까요? 감성적인, 이성적인, 무슨적인, 논리적인 시간 아끼겠습니다. 저는 비전적인 부모
암호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뿌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뿌심. 우리 선배들 뿌심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뿌리를 잃지 않는 마음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초정리력 책은 제가 쓴 책이라기보다는 3P가 12년간 또는 30년간 강경호 대표의 노하우가 좀 집약이 된 걸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책들이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2013년 1월 26일 날 사실은 문정동이 아니고 저는 이제 양재동이었습니다. 양재동의 3P 자기경연구소에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셀프 리더십 프로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도 이 수업을 듣고 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제 인생의 사명을 그날 적었거든요. 아직도 12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문장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나 이재덕은 3P 바인더와 독서의 위대함을 나누며 주위 사람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당시에 저는 보험 영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교육대로 뭔가 브릿지대로 적다 한 줄로 요약해 보니까 이 문장이 나왔고 처음엔 조금 낯뜨겁고 내가 무슨 비전이고 희망이냐 얘기했지만 이렇게 방향을 딱 정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 길로 가게 되고요. 선배님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조금 반대거나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는지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좀 나란히 가게 되면요, 저는 덜 지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정은 목소리 큰 게 아니고 지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바로 제가 왜 존재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딱 정해놓고 그 길로 열심히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덜 지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12년이라는 시간 몰랐거든요. 네, 이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구나 싶었고, 요건 참고로 어쩌다 도구 책의 목차입니다. 흑역사라는 결과를 흑의 역사라는 과정으로,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도구가 생각될 수밖에 없는 본계정, 그리고 집중될 수밖에 없는 정리력, 적용될 수밖에 없는 3P 바인더, 그리고 오늘 이 양재나비, 결국 이 환경 안에 들어온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장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바로 나비,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다 도구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특화를 했는 게 요 초정리력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을 했다면 요것도 이제 책에 실었으면 더 좋은데 저 어머니한테 늦었지만 추천사 좀 써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겹게 살아왔는데 내 아들 이재덕 두 번째 초정리력 책을 읽으면서 힘겨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힘겨웠던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은 좀 정리하고 나은 인생 멋지게 정리하면서 아들의 에너지 같습니다. 네,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모든 현대인들, 모든 사람 같고요. 빛이 될 수 있는 아들 이재덕 이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탈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적은 처음인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딱 부탁드리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좀 뭔가 좀 의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 읽어야 되지 않겠냐, 다 읽고 또 글을 주셨거든요. 바쁘게 살다 보니 오늘에서야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읽지 않고 잃었다고 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있으기에 이런 지혜로운 글이 좀 민망하더라고요. 지혜로운 글이 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항상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자.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엄마가. 네. 여기 참 이거 뭐 일정을 이렇게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번에 대구에 한 3살 있다고 왔는데 어제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좋은 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이제는 좀 적당히 이제 두 분 다 홀로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그 노래가 한 곡 나왔습니다. 엄마꽃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는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바인더와 독서 어떤 정리력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근데 제 인생의 필살기는 저희 어머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머니의 끊임없는 신뢰가 현재 저를 있게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많이 헷갈리죠? 서울 사람이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가짜 같죠? 네, 알지. 진짜 같지 않나요? 네가 웃으면 안 돼. 네,
책을 두 권 출판했다. 네, 오늘부로 이제 진짜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독서 경영 기본 1기 수강생이다. 네. 참고로 지금은 이제 제가 이 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가 됐고요. 네, 저는 1기 수강생입니다. 현재 이제 123기 거의 한 11년 가까이 그 독서법을 알려드리고도 있고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걸 굳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40점 만점에 프로세스 점수가 20점이 없다. 그러니까 엄청 높은 수준이거든요. 당연히 정리를 강사고 정리를 책을 출간했으면 이 점수가 높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요게 실제로 제가 2013년 2월 15일 그러니까 프로 과정 다음에 코치 과정이라는 거 있거든요. 요 검사를 하니까 사람들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 액션이 강한지, 프로세스가 강한지, 좀 대인관계 피플이 강한지, 좀 창의성, 아이디어가 강한지 조사해봤는데 와 프로세스 점수가 몇 점이에요? 40점 만점에 2점입니다. 한마디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모르실 겁니다. 요 앞날개에 제가 첫 문장을 제 인생 문장으로 적었거든요. 이런 느낌도 알고 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아무 글이나 쓰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쓴 글이 바로 이 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프로세스는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를 바꾸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면밀하게 한번 쪼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쪼개진 과정 속에서 좀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을 잘 고치다 보면 나중에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게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연습을 서류를 통해서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차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 게요. 1장은 정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장, 3장, 4장이 서류 정리를 제가 정리, 정돈, 매뉴얼이라는 큰 컨셉으로 좀 그 과정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서류 정리가 이해가 되시면요. 5장은 좀 일상 또는 생활 정리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는 구조로 가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법도 있겠지만 1장을 통해서 동기부여 받고 2, 3, 4장은 좀 그대로 읽으시고요. 5장은 여러 가지 정리력 중에 나한테 필요한 걸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다가 작년쯤에 읽었던 요 프로세스 이코노미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수정을 거듭하면 수정으로 거듭나리. 요걸 제가 단어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저는 수정주의, 요걸 영어로 크리스탈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수정주의의 반대말이 우리 오늘 학생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정답주의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려고 하니까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게 되고 말을 안 하고 글을 안 쓰다 보니까 실력이 도태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온 반응을 바탕으로 조금씩 수정해 가다 보면 그게 지속이 되다 보면 성장이 따라온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어쩌다 도구 저자특강 2019년도에 오셨던 분 있을까요? 네, 와, 네, 많이 계신데요. 거기에서 제가 정리력에 이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10번의 퇴짜, 한 번의 진짜. 자, 무슨 얘기냐면 네, 대표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기가 이제 강경 대표님하고 저하고 사무실에서 정리력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대표님 요 느껴지는 느낌이 좀 어떠세요? 엄청 기분이 좋은 느낌이에요? 이거 아니잖아 싶은 느낌인가요? 네, 요렇게 한 10번 정도 거의 한 1년 6개월 동안 대표님한테 눈물 쏙 빼면서 한 10번 정도 뭐 혼이 났다기보다는 좀 정확한 어떤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강의를 하고 이 책을 냈을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네 우리가 안에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때 사람들한테 전해줘도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 있다. 우리끼리 치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단비는 줄 수 있습니다. 좀 달콤한 이야기는 해줄 수 있는데 요즘 우리 시대에 조금 부족한 게 저는 죽비가 아닌가 싶거든요. 좀 쓴소리, 좀 정확한 소리를 해줄 수 있는 강 대표님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강의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가 좀 나시는 느낌이 살짝. 네, 그래서 10번의 퇴짜를 맞았지만 마지막에 한 번의 진짜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걸 제가 실제로 이렇게 바인더에 담아놓은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 선배님들이 보시면 스토리 매뉴얼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12년 지난 저의 바인더나 독서하는 걸 보고는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시작했을 때 모습은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요 우리 책에 나오는 목차 인덱스에 보면 강의한 최초 버전, 강의한 버전 1, 2, 3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했다라는 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처음부터 내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번 책인가요? 퓨처 셀프. 그러니까 내가 2014년 12월 31일을 한번 쫙 그려보면요. 그리고 나서 매일의 그림을 채워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8시간 강의를 한다면 어떤 컨텐츠로 가야 될까를 이렇게 먼저 키워드 중심으로 쫙 적은 거죠. 혹시라도 조금 도움이 되시면 고개를 살짝만 끄덕끄덕하시면서 아 라고 좀 해주시면 네, 저 오늘 온라인에서 강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조금 더 편안하게 네, 시간이 너무 이릅니다. 저자특강 7시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8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로직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 띵크와이즈로 마인드맵을 그렸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살을 붙이기 위해서 책을 활용하는데 자, 요 키워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하실 때 정말 집중하시면 좋은 거 목적 있는 제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책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좋은 책은 한 번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책은 진짜 두고두고 꺼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읽으려고 할 때 그냥 눈으로만 읽어놓으면요 찾다가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놓고 하니까 바로바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넣을 수 있더라는 거죠.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청소력, 체험군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읽다 보니까 연결돼서 결국 이게 생산성, 본질,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폐기 경력, 그러니까 정리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단어였다는 걸 이런 책들을 읽고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이 채워진 게 보이시나요? 아까는 제목만 있었다면 이런 책들을 읽고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뭔가 세팅을 했죠. 조금 보여드리면 정리력이란 정리, 정돈, 정성, 서바이더 매뉴얼화 위한 3정 정리력의 1, 서바이더는 단순한 정리도구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PPT 제목들을 키워드와 이렇게 적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거 뭘까요? 제가 오늘 나름 필살기 중에 하나 PT가 요거거든요. 요거 혹시 뭘까요? 강의한 정리력, 수강생 전속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첫 번째 강의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나오는데 소적사는 많이 이게 화면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못 담았는데 요거 장표로 한 10장 정도 더 추가되면 오늘의 이 강의안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요 얘기 들으면 오야 감사합니다. 네. 박수 소리가 엄청 작습니다. 자, 요거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배님들 그래도 바인더 많이 쓰고 계시죠? 자, 바인더 있으신 분들은 주간을 한번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주간 계획표. 네. 자, 없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 거라도 한번 봐보세요. 저는 주간 계획표를 읽다가 어디에서 소름 돋았냐면 사실 처음부터 소름은 아니었고요. 주간 계획표 우측 하단에 거기 이제 어떤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특허 번호가 있습니다. 특허 번호. 그래도 30년 전부터 누군가가 본인이 성과를 많이 내셨나 봅니다. 그 시간 관리, 목표 관리하는 걸 일반 대중들이 따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자대고 줄치고 수정하고 수정 테이프하고 그것도 언제예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일하러 갔다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피곤한 사무실에서 그 피곤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만든 게 도움이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받고 지금 이 강의가 무려 160기 이상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을 보는 안목이 저는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 내용들을 이제 PPT로 넣는 거죠. 요 책에서 요런 내용, 요런 식으로 해서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PPT가 나왔고요. 그리고 좀 더 디자인을 입혀서 요런 강의에 나왔고 요렇게 PPT 디자인 바뀐 것도 딱 6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선의 달인이고 수정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개념을 처음에는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작해야 되겠다. 시작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요 바꾸면 됩니다. 좋은 거는 계속 하고요 아닌 거는 안 하면 돼요. 그걸 꾸준히 하면 되고요. 제가 그걸 12년 해보니까 야 이게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눈으로만 열심히 읽으면 답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책을 마음으로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청소력 책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번 이상 읽으면서 153페이지에서 저는 보석을 캤습니다. 자, 뭐냐면요. 책을 읽다가 정말 중요한 거 두고두고 꺼내봐야 되는 건 그 페이지 옆 페이지를 하단 귀적기를 해두시면 되거든요.
자, 잘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쪽에 크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저자는 21일 프로세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주일 단위로 쪼개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정리, 정돈, 매뉴얼, 당시에는 명확한 컨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 3보 1패, 보관, 보주, 보류, 폐기, 그리고 정돈은 이 세네카와 목차 인덱스로 한번 해보고, 매뉴얼은 버전업 매뉴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냥 씨앗 아이디어를 그냥 던진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물 주고 계속 키우고 계속 모종을 바꾸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버림을 통한 정리, 분류를 통한 정돈, 채용을 통한 매뉴얼이라는 과정으로 발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속의 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계속 보고 다시 보고 하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 정리를 할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P 용어로는 세네카 목차 인덱스인데요. 이걸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치면 한번 같이 외쳐주세요. 간판, 메뉴판입니다. 네, 메뉴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느 음식점 골목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하나요? 간판을 보고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를 이제 생각한 다음에 들어가면 이모님이라고 하면서 뭘 부르죠? 메뉴판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집은 가면요, 메뉴판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잘 못 해주세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요게 제일 맛있고, 사실 거기도 별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가급적 별표 두세 개짜리 안에서 좀 고르면 되는 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분명히 우리가 정리했는데 나중에 찾아 쓰기가 힘든 게 바로 이 목차 인덱스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쓴 책도 보면요, 처음부터 내용을 읽지 않습니다. 처음엔 뭐죠? 살까 말까 일단은 세네카 이 책 등을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살까 말까 고민하면 목차 인덱스를 보면 어지간한 책은 목차 인덱스에서 좋은지 나쁜지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좀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시들을 한번 제가 쫙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세네카는요, 이 간판의 역할은 이런 개념이에요. 무의식의 위마라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내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제 생각이 쉽지 않습니다. 왜? 너무 급한 일들이 들어오고 누가 불평만 한마디만 따가면 내 마음이 그걸로 확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럴 때마다 책상에 딱 앉았는데 이 세네카들이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생생하게 꿈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꿈이 간판으로 딱 보이면 바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 바로 세네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예쁜 이 세네카를 왜 가지고 왔냐면요, 수정주의입니다. 처음에는 PPT 완성본을 보여드리니까 와 감동만 받더라고요. 자, 요 개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감동은 짧게, 행동은 즉시. 근데 우리 자기개발하면서 뭔가 이런 거 하면서 감동만을 너무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쁜 세네카 나오기 전에 이런 어떤 손으로 적은 기초 정보가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바로 적을 수 있도록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걸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수정하면 어떤 느낌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완전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분류, 오늘은 이런 디테일까지는 설명하기가 좀 힘들고요. 이 간판 하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냐에 따라서 내가 앉아가지고 딱 보는 순간 우리 무의식이 저한테 바로바로 얘기해 준 거죠. 요분들은 참고로 강사님들의 얼굴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본 거거든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정리력 수업을 들은 수강생분들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간판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자, 이건 뭐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노트, 시간이 늘어나는 노트, 메모가 기적이 되는 노트, 생각이 변하는 노트. 저희가 한때 초슬림 바인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초슬림 바인드를 이렇게 세네카만 작업했는데 요거 실물이 있으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좀 들어주세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거 안 보이고 제가 막 시간 관리 노트가 있고 막 얘기하면 뭔지 대충은 알겠는데 감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딱 보이도록 해주는 게 이 간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지금 그 예비 출산모 네, 여튼 아기를 이제 이런 단어를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임신했는 분의 사례를 제가 한번 가져왔거든요. 자, 이게 누가 보면 지저분한 느낌일 수 있는데 세네카란 걸 만드는데 대부분 처음부터 뭐래요? PPT부터 켭니다. 그러니까 설계 없이 PPT 바로 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장 만들다가 무너집니다. 근데 뭐예요?
설계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계. 자, 이 설계를 어설프게 한 다음에 엑셀 같은 도표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된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좀 나열이 덜 된 느낌인데 얘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죠. 혹시 이거 누구의 사례인 줄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여기 써 있네요. 윤혜성 마스터가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네, 이거는 혜성 마스터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 친구는 이제 버전업을 잘합니다. 수기로 쓴 다음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엑셀로 이제 장표에다가 넣은 거죠. 요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요거 한테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코치 과정에서 26기 때 윤혜성 마스터님을 제가 코칭을 했는 한 분의 수강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능력치를 보고 전무님하고 대표님께 설득을 드렸습니다. 보물찾기를 우리 이분에게 맡겨보면 어떨까요? 장난 아닌데요. 혼자서 19명의 당시에 어떤 원장님들 19명을 케어하는 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 물어봤습니다. 뭐가 좋았어요? 과거, 현재 정리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온 삶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대요. 미래 업무를 준비 가능하대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왜? 데이터가 쌓여있잖아요.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무서워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지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남들이 절대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나만 아는 정리정돈이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리정돈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 있는 자료를 PDF로 공유할 수도 있지만 복사해가지고 원장님도 오시면 항상 뭔가를 쥐어주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범석 세무사라고, 참고로 저는 한 30기 정도 코치 과정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 사례는 왜 보여드리고 싶냐면요, 우리 보통의 서류 생각하면 요 느낌 아닌가요? 정말 일하고 싶은 느낌 들지 않나요? 꺼낼 때마다 뭔가 막 내 뇌를 조금이라도 더 힘들게 만드는 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인데, 자, 요 느낌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세무사 대표만 이 수업을 들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전혀 이 정리력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실의 전경이 어때요? 모든 직원들이 한 300권 정도의 바인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업무로 잘 만들어내서, 원래 분홍색은 뭔가요? 주업무잖아요. 주업무. 근데 이분 뭐라고 했습니까? 주업무만큼 중요한 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법인. 별로 잘 활용 못했잖아요. 법인. 그리고 뭐예요? 주황색은 덜 중요한 개인. 안 중요하진 않지만 덜 중요한 개인. 그리고 녹색은 뭐예요? 요 개인 중에서도 또 뭐 소그룹인지 큰 그룹인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 색깔은 면세라고 했습니다. 자기 업에 정말 잘 맞게 활용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우리 직원 중에 누가 뭘 잘하는지 몰랐는데 이 세네카만 딱 봐도, 간판만 딱 봐도 야는 법인 전문가, 얘는 개인 전문가, 이런 식으로 딱 알게 되더란 거죠.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별로 딱 구분을 하니까, 우리가 이거 아까 이 황하엘로 찾으려고 하면요, 진짜 농담 아니고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색깔만 딱 봐도 장난 아닙니다. 자, 저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로 만들고 싶거든요. 오주원이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우리 정훈 원장님의 따님인데, 참고로 3P 최연소 마스터까지 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행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요한 건 핵심 가치, 근면, 계획한 일은 부지런히 일하고 힘써라. 21살입니다. 겸손, 나를 낮추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라. 침묵, 필요 없는 말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을 자제하라. 엄청 뜨끔하더라고요. 21살의 여대생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처음에 2권의 바인더로 시작했습니다. 삼림 환경개론 교양 과목 2권을 했는데, 전공과 교양 과목을 바인더로 만들어서 자료와 지식을 정리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결과가 조금 좋게 나왔는 것 같습니다. 4.34. 요것만 해도 괜찮지 않나요? 참고로 이게 중요해요. 산림 환경개론, CSP, 진로탐색, 사회봉사원, 성과문학, 지구과학. 그러니까 쉬운 과목들이 아닌데도 꽤 괜찮은 결과가 나왔죠. 근데 수정주의자입니다. 만족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세네카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실력이 보여요. 왜? 핵심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자기 일이 어떻게 가시화가 되는지를 21살 때부터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어머니가 수학학원 원장님이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3주짜리 수업을 본인이 직접 코칭을 합니다. 첫 시간은 꿈,
두 번째 시간은 시간 관리, 세 번째 시간은 독서 본계죠. 그러니까 보통은 영어학원에서 수학학원에서 영문법이나 수학 푸는 법만 알려주는데 그냥 번외로 이런 자기 관리를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도록 딸아이가 가르쳐주는 원장의 수준을 딱 봐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거 대학교 10년 다니면서도 이런 거 한 번도 출력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수업 기본 정보나 교과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주차별로 이렇게 하는 걸 아니까 로스가 없고 누락되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메모 하나 하는 것도 그냥 열심히 적는 게 아니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독이 될 수 있도록 보는 거고요. 이걸 바로 저는 디질로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출력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여백에 본인의 생각을 적기 때문에 훨씬 더 농익은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강일영 코치님이라고 수학학원의 엄청난 성과 사례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 게 이번 또 코치 과정에서 처음에 그 홈에서 하는 홈스쿨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하고 미팅을 한 다음에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서 학원을 차리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섣부른 게 아닌가 싶은데 안 섣불렀습니다. 네, 이렇게 교실이 정리가 됐고요. 매뉴얼을 시스템화했습니다. 신규생 들어오면 일단 이 서바인더 2권을 사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 사실 거예요가 아니고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시스템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13,000원 받고 있어요. 명절 지나고 구입한 바인더 다 써서 방금도 또 주문했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3보 1패로 따지면 얘는 보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끔씩 참고하는 자료라면 얘는 뭐예요? 내가 원장실 딱 앉아있을 때 계속 봐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보관의 영역이라는 거죠. 운영 회의를 계속 기록하고 계속 보는 거고요. 교습서 운영에 대한 등록 코드 상담, 어떤 출석부, 그리고 공부방 운영. 그 책도 열심히 읽는 게 아니고 읽어야 될 책을 계속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읽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바인드 앤 포트폴리오라고 저희 3P에서 하고 있는 이 학습법과 어떤 자기 관리를 했는 거를 또 코치까지 하면서 성과 사례를 많이 낸 사례입니다. 비바인 포포, 그리고 양식지, 교재 명사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키워드들만 봐도 이 원장님이 지금 업무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이제 막 공책 같은 거 막 널브러져 있는 것도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봐보세요. 종이가 다 뭐예요? 타공지입니다. 타공지.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뭐에 익숙해진다? 분류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막 기록만 열심히 하고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쓰고 불필요하면 버리면 되고요. 필요하면 분류해가지고 자기 바인더나 어디 딱 꽂아 놓으니까 자신의 지식이 뭐가 된다? 축적이 되는 거죠. 축적이.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자동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나눠주는 게 아니고 애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오답 문제 뿌개야지, 문제풀이 프로젝트 해야지 라고 하면서 바로바로 가져가가지고 꽂고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모든 양식지를 이렇게 바인더 형식지로 활용하고가 있습니다. 자, 학부모님들 좀 요 학원 좀 구미가 좀 땡기시나요? 네,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에 대한 말씀드렸습니까? 보이는 이 간판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렸고요. 저는 사실 만약에 저한테 누가 정리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사실 목차 인덱스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뇌에 던져놓아라. 아까 세무사 사례 기억나시죠? 그 직원들하고 다 같이 250권의 바인더가 간판이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어디서 놀란 줄 아세요?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무조건 찾아가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세종시에 있습니다. 가서 바인더 250권 거기에 놀랐는데 이걸 딱 보여주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250권의 바인더가 목차 인덱스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거예요. 자, 요 분이잖아요. 자, 잘 안 보시죠? 그럼 고개를 이렇게 한번 삐뚤어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애들이 만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까 250권 바인더에 회사 정보를 기입하고요. 공단에 어디 가입된지,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보수총액신고, 민원서류를 팩스, 이메일 발송 내역, 날짜, 내용 기입, 영수증은 종이세감서와 간이 영수증으로 분류를 딱 해놓으니까 직원들이 명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떤 성과를 냈으면요, 어떤 지표가 있었길래 성과가 나는지를 알고 그 지표들이 딱 있으면 가서 엉뚱한 생각 안 하고 그것만 그냥 정리하거나 분류하거나 출력해서 꽂으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아까 오지원 선배님, 그러니까 대학생이
모든 과목을 이런 식으로 뭐 본인의 어떤 전공 이런 식으로 또 정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메인 바인더에 그 워크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회사, 직무, 고객, 프로젝트 성과, R&D 막 이런 영역이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쪼개봤어요. 뭐예요? 회사 자료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대표님 인사말 적어보시고 회사 연역 적어보시고 회사 비전, 핵심 가치, 제안서 적어보시고 없으면 만드세요. 제발. 이 중요한 게 없으면 좀 만드세요. 직무는 뭐예요? 당신이 한 일에 소개자료, 브로셔, 프로그램 소개, 직무설명서, 경영계획서, 영감사업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얘만 가지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쪼개니까 이게 내가 필요하고 이게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고객,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 그리고 성과 이런 식으로 쪼갰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도 이런 느낌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R&D 사진을 가급적 안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엄청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한테 나중에 PDF로 공유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진 한 장씩 찍으면서 집중력 떨어뜨리지 마시고 일단은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160장밖에 안 됩니다. 요 PPT PDF로 제가 공유 드릴 건데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저한테나 3P 어떤 양재나비나 톡방에 올려주시면 개별 톡으로 요 자료 그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배려를 서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만을 가져간 게 아니고 좀 본질적인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차 인덱스를 어떻게 좀 모델링을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을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고객 관련 핵심 도서, 오모테나시, 내운명은, 트라이브스, 관계도서 그냥 네 권 이렇게 한번 뭉쳐봤고요. 도구 활용 강력, 어쩌다 도구, 타이탄 도구를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 힘,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요. 목차 인덱스만으로도 사람들이 이거 저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여행을 하나 가더라도 제가 이제 홍콩 여행 갔다 왔을 때 목차 인덱스거든요. 저희가 이거 250만 원인가 실제로 주고 했는 방법이거든요. 첫째 날은 뭐예요? 관광 그냥 한번 둘러보는 느낌이에요. 사진을 찍어보시고 둘째 날은 뭐예요? 그 중에서 내가 관심 가는 부분을 관찰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은 그 어떤 소수 영역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리고 정리하세요 라는 식으로 저희가 가기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행 가더라도 전체 일정, 뭐 여권, 여행 목적, 지도, 기본 정보 이런 식으로 목차 인덱스가 딱 하나 있으니까 가기 전부터 대충 준비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네. 자 혹시 목사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목차 인덱스 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우리 최육렬 목사님이라고 모세, 오경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뭐예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사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 그리고 대선지서. 저 사실 이 단어들은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성경을 딱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복음서는 워낙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사도행전. 네. 요렇게 또 몇 장에서 몇 장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네. 그냥 이제 성경책 어려운 거 막 엄청 넘기면서 봐야지 되잖아요. 네. 이렇게 분류하는 거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책을 읽고 하나의 컨셉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치료의 핵심이라는 책을 읽고 1번 인덱스에는 그 관련된 오늘처럼 강의한 PPT를 넣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과 관련된 워크샵 1, 워크샵 2, 그리고 요 물책과 관련된 관련 도서와 참고 자료를 잘 세팅을 하면 하나의 유의미한 컨텐츠가 되겠다. 김본 선배님 오셨을까요? 네. 제가 한 2억짜리 아이디어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책 하나의 컨셉만 잘 요약을 하시면 이거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기는 몸, 그리고 체온일도가 내 몸을 살린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뇌내 혁명, 잘 먹고 잘 사는 법, 슈퍼미네랄 요오드 이렇게 해서 8권을 딱 압축해가지고 건강도서 B&B 세트 책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책과 관련된 영상이나 유튜브 PDF들을 딱 군집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목차 인덱스의 좀 활용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했던 얘기를 제가 한 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매뉴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단 담을 그릇을 준비하세요. 서바인더를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그리고 간판부터 제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간판에 걸맞는 메뉴판, 요 인덱스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료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보는데 여기는 이제 버전업 매뉴얼이라는 개념을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정리가 안 되나요? 네. 책을 읽으시면서 요 그림은 제가 자료 드리기 전에 요 그림은 사진 하나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요 부분이 어디 나온지를 한번 요게 이제 강의의 목차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매뉴얼이 이 부분이구나. 요 사진 정리법하고 자료 정리법 이게 PPT로만 끝나면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책에 정말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조금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렇게만 하면 책의 핵심을 좀 못 전해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초정리력 책의 3가지 키워드를 좀 빠르게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3가지거든요. 책 거의 다 읽으셨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신 단어죠. 자, 첫 번째 이거 뭔가요? 그죠, 삼보일배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이 뭔가요? 시읒, 읒, 이응, 미응. 그죠, 사전 업무입니다. 사전 업무.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버전업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제 이 정리력은 계속 강의하고 코치 과정에서도 정리력을 강의하거든요. 해보니까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하신 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3가지 한번 전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제 혀가 아직 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혀 꼬이는 거 알고 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보1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존, 보관, 보류, 폐기. 자, 그래서 버리기의 기준을 저는 이성적 기준과 감성적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오늘은 더 중요한 이성적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특히나 요 사용 빈도. 네, 뭐냐면 보존은 요것도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좀 느끼려고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느낌. 얘는요, 보존 옆에 좀 적으시면 좋은 게 존재, 참고라고 적어주시면 좋아요. 얘는 가끔씩 좀 필요한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관. 얘는 관찰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좀 지근거리에 관찰되는 거.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활용하고 있는 현업과 주업에 관련된 서류인 거죠.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정리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가 책상이라고 가정하면 저희가 책장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보관일까요? 보존일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저거. 보존이죠. 가끔씩 참고한 자료잖아요. 근데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늘 만져야 되고 늘 집중해야 되는 얘는 뭐예요? 보관인 거죠.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그냥 흐트러져 버리면 뒤에 게 계속 오리무중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보존과 보관. 근데 지금처럼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필요한 게 보류라는 거죠. 임시 보관하는 공간을 두시고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 안 된 거 잠깐 내비두시고요. 이해되는 건 보관하고 보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거 처음부터 보관 보존하려고 하세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침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폐기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안 되는 걸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편함에 더 이상 편지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편지들이 안 오게 만드셔야죠. 지로로 돌리든지 이메일로 발송시켜야죠. 그럼 굳이 안 와도 되는 걸 그거 다 보잖아. 이거 봐야 되는지 뜯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안 들어오시는 필터링을 해두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폐기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김하나 마스터님이라고 또 세무사님인데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좀 정리가 나쁘지 않다가 정리가 잘 안 돼요. 왜? 4월부터 한 6월달 되면 세무사분들 밤새 가지고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가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일에 집중할 때는 정리할 시간 없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걸 내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꺼내 펼치기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자료, 옷장 꺼내 펼치세요. 오늘 양재나비에 그런 사진들이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고 책상을 한번 꺼내 펼쳐봤고요. 옷장을 한번 꺼내 펼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쓰지도 않고 불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필통을 한번 꺼내 펼쳐보니까 검은색 볼펜만 10자루가 있던데요. 근데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쓸 게 없대요. 쓸 게. 얼마나 많은 집중력을 그런 작은 거에도 소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꺼내 펼치는 건 단순한 거 아닙니다. 가시화 시스템이거든요. 눈에 보여야지 마음에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간판을 만드는 거죠. 간판을. 담을 그릇을 다시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날하고 추석 때는 간판 새로 정리하세요. 집만 정리하지 마시고 내 마음과 내 업무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느낌 어때요? 똑같은 자료인데 간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안 드세요? 예, 이게 바로 보이는 간판 시스템이라는 거죠. 꺼내 펼치는 가시화 시스템, 보이는 간판 시스템,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목차 인덱스로 뭐까지 했습니까? 찾기 쉬운 메뉴판 시스템이라는 거죠. 꺼내 펼치는 가시화 시스템, 보이는 간판 시스템, 그리고 찾기 쉬운, 그러니까 자주 활용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자료 정리 예쁘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책 한번 읽어놓은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자료와 책들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수시로 꺼내 쓸 수 있는 거. 제가 진짜 요즘 꽂혀있는 개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목적 있는 제독이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강도보다 빈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도보다 빈도. 그러니까 엄청난 동기부여 한번 받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그런 빈도를 느끼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강의나 제 강의 한번 듣는 느낌보다 양재나비에 1년 동안 오는 분들이 저는 월등하게 많은 그런 습관을 잡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했습니다. 3보 1패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사전 업무의 주 업무화. 자, 요거는 한번 따로 노트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버리기를 제가 도식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제 책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버리기는 필요와 불필요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뭐 한다고요? 불필요한 걸 버리세요. 폐기하십시오.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좀 소중한 거, 핵심적인 거, 집중할 영역이겠죠. 근데 얘를 다시 한번 쪼개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요게 소망인지 필요인지, 더 쉬운 말로 필요할지도 모르고 언제나 쓸 것 같은 건지, 아니면 진짜 사용하고 있고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건지. 자, 보관, 보존이라는 개념하고 소망과 필요가 연관이 되거든요. 보존은, 소망과 필요 중에 보존은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될까요? 그쵸, 보존. 가끔씩 필요한 거 참고. 근데 얘는 뭐예요? 지금 없으면 안 되는 거, 눈에 계속 관찰돼야 되는 거죠. 보관입니다. 자, 근데 저는 올해 퓨처 셀프라는 책을 읽고 적용을 했는 게 이 위라클 바인더라고 해서 위클리 라이트 이 바인더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제 올해 그거 원래 꿈 리스트를 저는 뭐 평생의 꿈 리스트들을 쫙 모아놨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올해의 꿈 리스트를 따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렇게 꿈 리스트를 적고 그 꿈과 연관된 숫자들로 데드라인을 잡으니까 연간의 목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휴대가 가능하잖아요. 이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봐보세요. 보존보다는 보관이 중요하다는 느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끔씩 참고하는 것보다 내 손에 닿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보관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글자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를 제가 책상에 꽂아놓고 다니나요? 들고 다니는 걸 뭐라고 하죠? 휴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 손에는 휴대폰이 있는 거고요. 휴대용 메인 바인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때요? 누가 중요한 얘기하니까 열심히 듣고 우와 감동만 받는 거죠. 뭐예요? 바로 어설프게로 적어내야죠. 뚜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록을 하세요. 둔필승청, 둔한 필기가 총명함을 이긴대요. 적자생존,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래요. 잘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보려는 마음으로 적으세요. 잘 적으려고 하니까 그 어려운 거를 이해 안 되고 이해되는 거 그것 때문에 막히거든요. 그냥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뭐 한다? 무조건 다시 보세요. 그 다시 본다는 책도 한번 읽지 마시고 제독하시고요.
교육도 듣고 끝나지 마시고 재수강 하시고요. 오늘 같은 강의도 한번 듣고 그 말이구나 모를 거예요. 제가 12년 동안 했던 얘기를 어떻게 한 시간에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상이 됐든 PDF가 있으면 다시 보시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항상 내 안에 휴대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서바인더와 메인 바인더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장님 제가 10분 정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금방 했는 얘기도 좀 중요한 얘기 맞죠?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는 수준인데 저는 고수는요 쪼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쪼개는 거.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시장의 끝을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게 우리 시장의 끝이라고 할 때 그걸 넘어가는 수준이 필요한데 정리도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요 필요를 지금 필요한지 앞으로 필요한지라고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지금 필요한 거 주업무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잘 안배하셔가지고 앞으로 지금 필요한 게 주업무라면 앞으로 저는 필요 해질 개념이 바로 사전 업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요 해질, 필요할이 아니고 필요 해질입니다. 해질. 그러니까 트렌드를 읽고 시장을 읽고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이해한다면 그걸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는 개념인 거죠. 자, 요도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거 불필요한 겁니다. 자, 얘는 뭐예요? 급하긴 해요. 소망 업무일 확률이 높습니다. 좀 줄일 필요가 있겠죠. 주 업무와 필요 사전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좀 잘 정리가 되실까요? 네, 정리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불필요한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기하셔야 되겠죠. 소망 업무는 줄이셔야죠. 그리고 필요 주 업무는 유지인데 요것도 때에 따라서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힘을 실을 수가 있거든요. 필요 사전 업무는 저는 집중하고 확장을 해 나가지 않으면 요즘 워낙에 빠르게 바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갈 곳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 필요 사전 업무는 요런 느낌이에요. 사람을 키워내는 일, 유지하고 그러니까 고객을 등록시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쉬워요. 좀 할인하면 되고 원 플러스 원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지 않고 재구매하고 재방문하고 머물게 하는 거 그게 핵심이고 실력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전략 수립, 아이디어 도출 이런 것들은 그냥 단시간에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어떤 몇 번의 거듭된 개선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개념들인 거죠. 네, 자 커다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 업무에 얼마나 힘을 집중할 수 있는지에 좌우된다. 저는 만약에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전 업무의 주 업무와 그러니까 지금 급하진 않은 일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시대에 필요가 있을 때 남들은 급하게 시작할 때 저는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사실은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책을 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셨어요. 요즘 엄청 바쁘신 것 같던데 네, 바쁘기 때문에 저는 이 중요한 일들을 천천히 계속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 터졌을 때 모습이거든요. 딱 이 자리였습니다. 코로나 터지니까 저희는 100% 오프라인 하는 교육회사였잖아요. 한 달 동안 그냥 진짜 아무도 못 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희가 뭘 했을까요? 대표님과 전 직원들이 조금 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강사들 다 찾아가서 다 본계적에서 바로 온라인 세팅부터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전 업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하게 됐고요. 지금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는 하이브리드가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많은 교육회사가 사실 코로나 때 힘들어졌었거든요. 저희도 힘들었지만 사전 업무의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최근에 미라클 그 클래스라는 데서 한 200명 이상의 선배님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네. 뭐 매출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또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이런 기회를 못 봤었는데 사전 업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고요. 제가 얘기 암만 강조해도 뭔가 좀 명확하게 딱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 또한 사진 한번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책 쓰기 자체가 저한테는 두 번째 몇 페이지를 쓰겠다라는 사전 업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푸드프라는 개념을 알고 3푸드프라는 자료를 한 3개 정도 제작해서 판매해보자.
그리고 주간 셀피가 요거 적을 당시에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단톡이 있었거든요. 바로 800명까지 올렸고 한 900명 정도 갔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올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책 우물 1만 개 파기 프로젝트.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물을 하나씩 파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물을 마실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씨앗 도서들을 50권을 우물 한 개라고 해서 1만 개를 파겠다라고 일단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 기본 정리력이 원래 오프라인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판매해보겠다. 좀 사전 업무가 어떤 느낌이 좀 와닿을까요? 제 이야기니까 별로 안 와닿으시죠? 네. 자, 뭐냐면 5가지를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업무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데드라인을 이렇게 한번 설정을 무조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대로 못 갈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은 진행될 확률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걸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만약 블로그를 한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가보세요. 블로그 이후 100명을 내가 한 달 안에 하겠다 라고 하면 하루에 10명쯤 하면 금방 되거든요. 그냥 사업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냥 열심히 만나지 마시고 하루에 3명, 한 달에 한 200명한테 내가 유튜브 링크 한번 보내보겠다, 그런 것도 사전 업무로 가보시라는 거죠. 예. 자, 마지막 버전업 매뉴얼입니다. 자, 첫 번째가 3보 1패, 두 번째가 사전 업무, 세 번째가 버전업 매뉴얼인데 사실 제가 이 강의는 오늘 새벽 3시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버전업 안 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또 수정주의자가 아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버전업 매뉴얼을 조금 더 실질적인 걸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네. 자, 요 장표가 정말 무시무시한 장표인 게 0.1, 1.0, 2.0, 3.0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 바닥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0.1은 뭐냐면 우리 나이키에서 하는 얘기죠. Just do it! 제발 좀 그냥 해보세요. 손으로 그냥 끄적끄적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시작을, 위대한 시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0.1이에요.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메모하시는 게 0.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본이에요, 원본.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오늘 저자특 강의 진짜 내 삶에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요걸 뭐 한다? 리바이즈, 조금 수정하고 개선하고 추가해 보세요. 명료하게 한글과 엑셀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개선을 하면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개선 장군이라고 한번 컨셉을 붙여봤고요. 자, 2.0은 뭐냐면 글로만 얘기했을 때는 가독성이 떨어지고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지를 좀 추가하는 느낌이에요. 편집입니다. 편집.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에디톨로지, 그러니까 좀 편집학, 뭐 편집 개론 이런 느낌으로 아, 편집이 중요하구나, 얘는 명료하게 하는 거다. 그럼 3.0은 뭘까요? 자, 3.0은 complete type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완성본 컨텐츠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PPT 만든 걸 좀 이미지화하거나 PDF화해서 블로그와 유튜브에 올리면 그때 완전 콩글리시입니다. Share knowledge. 내 혼자 그냥 이기적인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잘 공유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이 값을 지불하면 그게 컨텐츠가 되는 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엄청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매뉴얼이 아니고 매뉴얼화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뉴얼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누군가한테 선배님 매뉴얼 있으세요? 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저 매뉴얼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 버전업을 이해하시면 선배님 매뉴얼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버전이 조금 낮은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된다? 버전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도 사실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그거 잘 보이지 않으니까 글로 좀 표현하시라는 거죠. 그 글로 표현한 걸 좀 편집하시고 수정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전해주시고 공유해 보시라는 거죠. 예. 매뉴얼이 아니고 매뉴얼화, 매뉴얼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오늘 사실 이 한 장만 가지고도 진짜 14시간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강의 안에 최초의 손글씨였습니다. 요거 선배님들. 그러니까 더 무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면지였어요. 이면지. 역사는 창고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무실에 정비가 덜 됐을 때 저는 이제 창고 같은 느낌의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영감이 어마어마하게 떠올라요. 전무님하고 저희가 1대1로 소통을 하면서 전무님 저 정리력 강의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무슨 생각 있으세요? 했을 때 적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 게 아니었고요. 그냥 머릿속에 요 아이디어 적다 보니까 뭐예요? 위대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걸 뭐 했어요?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3,000장의 PPT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최초의 PPT를 만들었고요. 요게 우리 또 홍혜수 이사님의 이 진짜 마법의 손이 있거든요. 저희 디자인 담당자 대표님께 딱 부탁드리니까 이런 멋진 강연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많은 분들을 잘 협업하고 공유하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요. 자, 봐보세요. 목차 인덱스가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한 장 보면요 아무 생각 안 들죠. 근데 이거 저는 보이는 뇌거든요. 제 뇌예요. 뇌한테는 뭔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보이는 뇌에다가는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미팅 노트, 아이디어, 프로젝트, 성과, R&D, 매뉴얼, 본계적 스크랩 뭐 없었습니다. 그냥 키워드 딱 적고 여기 요런 노트 만들면 어떨까라는 걸로 끄적끄적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요 메모 노트에다가 다시 8개의 노트를 만들어 볼까? 요런 식으로 쭉쭉 만든 거죠. 그냥 이해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정형화가 되지 않았나요? 자, 그 다음이 뭘까요? 손으로 썼죠? 이제 한글 엑셀 했을 거고 요걸 또 우리 홍혜숙 기자님한테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미팅 노트, 본 내용 깨적. 그 다음 뭐예요? 아이디어 노트. 요 4가지 섹션으로 뭐 회사 직무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제일 아끼는 프로젝트 노트.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도 왜 해야 되는데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EMS 언제 시작하고 언제까지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나오는데 이 생각을 현실화하게 도와주는 도구들이라는 거죠. 성과가 뭔데요? 비포하고 애프터 그리고 나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요. 문제 해결, 문제가 뭔데요? 문제부터 정의하시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고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그 당신만 하는 얘기 말고 그래서 듣는 사람하고 연결이 됐을 때 사람들이 매뉴얼 버전업 해보세요. 본계적 이렇게 해보세요. 스크랩 노트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저희가 이걸 뭐 시중에 아직 판매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것도 제가 한번 고민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좀 도움이 되실까요? 네. 그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별로죠? 네, 저희끼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저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뭐 예쁜 이거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선배님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바인드 항상 휴대하고 다니다가 아이디어 떠오르면 끄적끄적 하시라고요. 아니면 글적글적 하실 겁니다. 맨날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맨날 글적글적한 거 뭐였더라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그냥 적으세요. 잘 적지 마시고 그냥 적으세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초정리력을 그럼 버전업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으로 쓰는 0.1 버전 요거 이해되시죠? 요 아까 A4 바인더에 있는 요게 0.1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으로 이렇게 PPT를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오늘 보여드린 게 2.0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PT로 편집이 됐잖아요. 그럼 3.0은 뭔가요? 오늘의 초정리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워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5글자로 음운을 한번 맞춰봤거든요. 자, 0.1 위대한 씨앗을 뿌리는 거, 글씨를 뿌리는 거다. 1.0은 뭐예요? 명료하게 만들어야 된다. 누구나 오해하지 않도록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2.0은요 이 디자인으로 잘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3.0은 혹시 뭘까요? 네, 이때부터 플러스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화 모델이 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작년부터 요 한 문장 외치고 살고 있습니다. 살바토르 문디 코덱스 레스트라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책과 그림이거든요. 살바토르 문디가 그 모나리자의 한 3배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 레스트가 가장 세상에서 비싼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2개 작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같은 저자입니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천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살아생전에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메인 바인더 쓰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서브 바인더 영역은 조금은 묻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12년 동안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 선생님하고 우리 강경 대표님하고 저하고 닮았구나. 왜? 장인 마인드셋이거든요. 우리 선배님들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열정적으로 살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열정이 있다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장인 마인드셋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예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계속 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바인더를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죽을 때까지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책 읽고 생각하고 수정의 삶을 거듭해서 우리 선배님들 스스로가 크리스탈 수정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재덕이었습니다. 네, 오늘 열띤 강연을 해주신 이재덕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일단 질의응답은 없고요. 소감문 작성지를 드릴 테니까 소감문에다가 오늘 혹시 강의 들으셨던 소감 또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